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대비 핵심 이론 강의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는 체계의 특성부터 들어갑니다. 우리는 지금 환경체계에 들어와 있고요. 환경체계에서 체계의 특성, 개념적인 부분들을 잘 정리해야 되는 시간이 이번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체계의 특성에 구조적 특성, 진화적 특성, 행동적 특성이 나오죠. 중요합니다. 별표 3개 정도 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 확인학습의 활류고리, 피드백 루프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족, 집단, 그 다음에 조직, 지역사회 이렇게 나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역사회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는 매번 한 문제씩 또는 두 문제까지 출제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먼저 체계의 특성에서 여러 가지의 개념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노트를 먼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체계의 특성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별표 3개 정도 치시고 앞에 보면 뭐 구조적 특성, 그 다음에 진화적 특성, 그 다음에 행동적 특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는 뭐 좀 간단하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여기 안에 있는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자, 첫 번째 경계가 있습니다. 경계의 키워드는 구분 짓는 것입니다. 테두리입니다. 이런 것들이 경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경계에는 여러 가지의 경계가 있을 수 있어요. 가족원 간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사회복지 실천기술 파트에서 가족치료 모델에서 또 나오는데 밀착된 경계, 명확한 경계, 분리된 경계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과 외부와의 경계 중에 폐쇄된 경계, 개방형 경계, 임의형 경계가 있어요. 임의형 경계. 자,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는 이게 이제 기능적인 가족이에요. 명확한 경계나 개방적 가족이 기능적 가족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방 체계가 있어요. 자, 개방 체계는 아시는 대로 에너지를 교환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역엔트로피입니다. 역엔트로피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암기법이 개역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반대말인 폐쇄 체계가 있습니다. 폐쇄 체계는 에너지 교환을 하지 않죠. 에너지 교환하지 않고 이것은 반대로 엔트로피가 되겠습니다. 개역 하나 외우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엔트로피의 반대를 역엔트로피라 하는데 이걸 영어로 쓸 때 네겐트로피라고 씁니다. 좀 이따 교재에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상 체계가 있습니다. 대상 체계는 분석의 대상이 되면 치료의 대상이 되면 대상 체계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상위 체계가 있습니다. 상위 체계는 대상 체계 바깥쪽에 있는 겁니다. 대상 체계의 외부에 있는 체계를 상위 체계라 하고, 마지막 여섯 번째 하위 체계가 있습니다. 하위 체계는 대상 체계 내부에 있는 겁니다. 대상 체계입니다. 대상 체계의 내부에 있는 체계가 바로 하위 체계가 됩니다. 여기서 외부와 내부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제가 쭉 써드린 게 구조적 특성이고요. 진화적 특성이 있습니다. 하얀색으로 쓸게요. 진화적 특성은 먼저 항상성이 있습니다. 항상성은 변화가 되면서 안정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비교적
균형 상태를 이루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기 때문에 역동이란 말을 쓰죠. 역동적 균형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성의 개념으로 잡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정 상태가 있습니다. 안정 상태는 개방 체계상에서 현상이 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에너지를 쭉 교환하면서 붕괴되지 않도록 현상이 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도 암기법이 있습니다. 안개입니다. 안개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세 번째 균형, 평형 상태 때문입니다. 균형이나 평형 상태는 동의어고 이것은 안정 상태, 스테디 스테이트와 다릅니다. 현상이 유지되긴 유지되지만 개방 체계가 아닌 폐쇄 체계상에서 다시 쓰겠습니다. 에너지를 교환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폐쇄 체계상에서 현상이 유지되는 것을 우리는 균형, 평형 상태라고 말합니다. 자, 마지막 행동적 특성이 있습니다. 행동적 특성에는 투입, 그 다음에 전환, 산출, 피드백이 있는데요. 자, 투입은 전환, 산출과 함께 이렇게 정리하는 게 더 빠릅니다. 자, 우리는 투입을 어떻게 개념을 잡냐면, 자, 저기에 환경이 있어요. 제가 체계입니다. 그러면 환경으로부터 체계가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것, 이걸 투입이랍니다. 체계가 환경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우리는 투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전환은 무엇이냐? 전환은 자, 에너지가 투입이 됐으면 두 번째 단계로서 투입된 에너지로 인해 변형되는 겁니다. 투입된 에너지로 인해 변형되는 것을 우리는 전환이라 합니다. 자, 산출은 무엇일까요? 네, 변형된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변형된 결과를 환경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변형 결과를 환경으로 내보내는 것을 우리는 산출이라고 합니다. 자, 행동적 특성에는 모두 4가지가 있는데요. 하나, 둘,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해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환류, 피드백입니다. 환류 피드백은 기출문제 확인학습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환류 피드백은 우리가 위에 있는 투입, 전환, 땡으로 할게요. 투입, 전환, 산출의 고리 환자의 허를 유자, 느낌 왔나요? 반복적 과정을 말합니다. 반복적 과정을 우리는 환류라고 한다. 환류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 환류. 긍정적 환류는 정적 환류라고 하고, 부정적 환류는 부적 환류라고도 합니다. 긍정적 환류는 기호로 하겠습니다. 플러스가 플러스로,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로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쉽게 말하면 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긍정적 환류라 하고, 부정적 환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수정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례 문제로 잘 출제가 되니까 알아두셔야 되고, 뒤에 보면 긍정적 완료와 부정적 완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은 제가 보시면서 여기에 또 노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 도표 안에 있는 것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 드렸거든요. 이 노트가 필요하실 것 같아서 적어 드렸고요. 먼저 자, 구조적 특성 들어가겠습니다. 경계입니다. 바운더리라고 하죠. 경계 또는 경계선, 체계 내부와 외부 또는 한 체계와 다른 체계를 구분 동그라미, 구분 짓는 선이고 침투성을 지닌 테두리의 동그라미, 이런 것들이 나오면 경계 개념이다. 자, 명확한 경계가 기능적 가족이라고 말씀드렸죠. 분명한 경계와 동의어가 됩니다. 명확한 경계란 가족 구성원 간의 하위 체계 간의 가족과 외부 체계 간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율성 인정의 밑줄. 자, 그 다음에 경직된 체계는 말 그대로 고립된 겁니다. 분리라고 해요. 자, 고립, 융통성 있는 의사소통이 힘들고 다른 체계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관심이라고 쓰면 돼요. 밀착된 경계는 느낌 왔나요? 과간섭입니다. 간섭이 너무 심한 거예요. 과간섭. 가족 구성원 하위 체계 간 독립성, 자율성이 결핍되겠죠. 지나친 밀착 상태고요. 체계 간의 경계 구분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모호한 경계가 동의어가 됩니다. 나중에 구조적 가족 치료 기술론에서 다시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개방 체계입니다. 체계 내 외부로부터 성장 발달한다. 성장 발달 밑줄. 왜요? 에너지를 교환하니까요. 필요한 정보와 에너지의 자유로운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자유로이 교환하는데, 에너지를 자유로이 교환하는데, 이렇게 고쳐주시면 더 좋겠네요. 역 엔트로피, 개역이라고 했죠. 영어로는 넥엔트로피라 한다. 뭐 굳이 쓴다면 넥 엔트로피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넥엔트로피라고 합니다. 자, 넥엔트로피 속성이 나타난다. 즉 엔트로피를 억제하는 겁니다. 엔트로피를 억제하는 것이 역엔트로피, 넥엔트로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폐쇄 체계는 에너지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체계와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고립된 체계로서 엔트로피 속성이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엔트로피 밑줄 치면 됩니다. 대상 체계, 상위 체계, 하위 체계가 있는데요. 대상 체계, 분석 대상이 되는 체계로 어떤 가족의 갈등이 문제라면 이 가족이 대상 체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잖아요. 상위 체계는 외부에 동그라미 치세요. 대상 체계 외부에 있고 그 체계에 기능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 단위가 되겠습니다. 하위 체계는 종속적 체계로서 대상 체계 내부에 있는 체계다. 내부에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종속되어 있다. 내부에 있는 거네요. 그걸 하위 체계라고 합니다. 가족의 하위 체계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부부와의 체계, 부모 자녀의 체계, 형제 자매의 체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진화적 특성입니다. 항상성이 있는데 별표. 항상성은 같이 읽어요. 시작. 비교적 안정적으로 균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체계의 경향이며 끊어요. 역동적 균형 상태를 말한다. 역동적 균형 상태에 밑줄 치면 됩니다. 그 비교적이란 단어에 절대적이라고 나오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변화가 되면서 안정이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이란 말로 써야 됩니다. 자, 안정상태 암기법은 안개라고 했죠. 위에 암기법은 개혁이란 단어 봤죠? 이런 암기법은 꼭 외워주셔야 돼요. 안정상태는 부분들 간의 관계가 유지되고 붕괴되지 않도록, 즉 현상이 쭉 유지되도록 에너지를 계속 사용하는 상태다. 이는 개방체계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퀄리브리움이라고 해서 평형상태와 동의어가 되는데요. 이거는 폐쇄체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폐쇄체계의 밑줄, 즉 에너지를 교환하지 않으면서 현상이 유지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균형, 평형상태다라고 개념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행동적 특성입니다. 투입, 전환, 산출, 환류가 있는데요. 이 투입은 체계가 환경으로부터 에너지, 사물의 정보를 받아들인다. 여기 있잖아요. 체계가 환경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투입이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전환입니다. 컨버전이라고 하는데 체계가 적절하게 투입받은 에너지를, 여기 나왔네요. 이걸로 인해서 변형되는 거다. 변형의 동그라미, 변형해서 재조직화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산출입니다. 산출은 투입한 것이 체계 과정을 거친 후 나온 결과를 말합니다.
결과의 동그라미. 자, 여기 변형 결과를 환경으로 내보낸다. 이게 바로 아웃풋, 산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환류가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에 자신의 행동 결과를 포함시켜서 그것의 다음 행동을 수정하는 등의 순환 과정을 말한다. 순환 과정의 밑줄. 그 다음에 이는 행동 수행이 나타나지 않는 긍정적 환류. 행동 수행이 나타나지 않는 긍정적 환류와 그 다음에 행동 수정이 나타나는 부정적 환류, 부적 환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바로 아래 기출문제 확인학습에 있습니다. 거기에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중요한 부분들을 좀 터치해 드렸고요. 환류고리 피드백 루프를 보겠습니다. 환류란 자신이 수행한 것에 대한 정보를 받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수행을 했다. 그러면 거기 바깥쪽에서 피드백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책에는 환류를 통해 새로운 행위를 산출하거나 기존 행위를 수정하는 자기조절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류는 두 가지의 환류가 있다. 정적 환류와 부적 환류가 있다라고 했어요. 정적 환류와 부적 환류는 체계에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체계가 안정을 깨고 일탈을 향해 움직이려는 경향을 증대시키느냐 아니면 감소시키느냐, 거기에 따른 구분이다 라고 했어요.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하냐, 여기서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보세요. 이것도 좋은 겁니다. 나쁘지 않은 거예요. 이것도 좋은 겁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것을 바람직하게 수정하는 거니까. 따라서 어떤 게 더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자, 정적 환류, 긍정적 환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 보면 정적 환류는 현재 자신의 행동이나 변화에 대해 그 행위를 계속하게 하는 정보를 받는 겁니다. 계속하게 한다. 그 말은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행동을 계속해라. 이 행동을 계속하게 하는 정보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새로운 행동이나 변화가 생겼을 때 그 변화를 수용해서 그 변화를 유지하는 겁니다. 유지의 동그라미요. 유지하는 겁니다. 유지하는 것이 바로 긍정적 환류다. 그 다음에 내용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에 상관없이 상황이나 행위 변화를 지속하게 되면 정적 환류가 된다. 긍정적인 것을 지속하든 부정적인 것을 지속하든 간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긍정적 환류를 한다. 자,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탈 행동이나 이 갈등 상황에 대해 정적 환류를 적용하면 끊어요. 정적 환류는 최초의 일탈이나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일탈 행동을 하는 아이가 있어서 이제 피드백을 줬더니 그 피드백에 의해서 그 일탈 행동이 더 증가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일탈 행동이 더 증가되는 경우는 바로 여기 마이너스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긍정적 환류에 해당된다. 부적 환류는 부정적 환류 소극적 피드백이라 하는데요. 어떤 상태나 변화, 그 다음에 새로운 행동이 부적절함으로 해서 끊어야 돼요. 부적절하기 때문에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게 한다. 부적절했을 때 원래 상태에 되돌아가는 바람직한 것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고, 체계가 항상성을 유지하고 안정을 하게 하는 자, 일탈 감소. 일탈이 감소됐죠. 일탈 감소. 그 다음에 계속 읽으면 안정 유지. 그 다음에 부적절한 변화 감소. 부적절한 변화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줄여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게 바뀌는 거다, 수정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적 환류는 위기 상황으로 더 이상 진전되는 것을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거티브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가족 규모로부터 벗어나는 행동은 부적 환류를 통해서 뭐 해야 돼요? 네, 제지를 해야 되잖아요. 저지하면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5번과 6번 정적 환류와 부적 환류가 있는데 이 내용들을 잘 숙지해 주시고요. 거기 양가로 4번 두 개 다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도식화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 환류를 도식화하면 가정에서의 일탈 행동, 가정에서의 자, 일탈 행동. 자, 가정에서 일탈 행동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적 환류를 적용하면,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 환류를 적용하면, 자, 그러한 일탈, 최초의 일탈이나 갈등을 증폭시킨다라고 했어요. 최초 일탈, 바로 이거야 되겠죠?
최초 일탈의 증폭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정적 완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적 완료를 보면 부적 완료는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가족 규범부터 벗어나는 행동을 합니다. 가족 규범 일탈 행동을 쓰겠습니다. 자, 가족 규범 일탈 행동을 나타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 부적 완료를 적용합니다. 우리가 보통 부적을 네거티브라 하잖아요. 이걸 포지티브라 하고, 그래서 네거티브 제가 일부러 이렇게 그린 거예요. 역으로 일탈 행동이 있을 때 부적 완료를 하게 되면 거기 있는 대로 이게 이제 저지가 됩니다. 일탈 행동이 저지가 되면서 항상성을 유지하게 되는데, 자, 이 항상성 유지는 거기 바로 위에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간다라고 했잖아요. 더 이상 일탈 행동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 바람직한 그 전에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한다. 원래 상태로 되돌림. 원래 상태로 되돌림. 그 말은 자, 일탈 행동이 나타나지 않았던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네거티브한 것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여기는 일탈 행동이 계속해서 일탈 행동이 증폭되었기 때문에 정적 완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도식화해서 연결하시면 그 4번 지문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4번 지문이 중요하니까 4번 지문에 대해서 좀 더 설명했습니다. 자, 이제 가족 체계 개념의 핵심 요소들, 집단의 종류, 이런 것들은 이 실천 기술론에서 가족에서 배우고 집단에서 또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가족 체계 개념의 핵심 요소들은 베르탈람피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건데, 전체로서의 가족은 각 가족의 하위 체계 합보다 크다. 이거를 우리가 비총합성, 비합산성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체계에서의 전체가 있고, 그 다음에 각 부분의 합이 있는데 이 전체가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가 큰 이유는 이건 상호작용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이건 상호작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체계와 체계 간의 상호작용이. 그러니까 이게 크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합보다 크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비총합성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비합산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간단하게 도식화로 하시죠. 두 번째는 아시겠죠? 가족은 변화, 동그라미, 안정, 동그라미. 변화와 안정의 조화와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가족 항상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아시죠? 한 가족의 변화가 가족 구성원 전체에게 영향을 줘요. 다시 앞에서 끊어요. 다시 그 한 성원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순환적 인과성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의 행동은 세대적 전수 과정. 그래서 머레이 보웬이 가계도를 그릴 때 3세대 이상 그려라, 이렇게 말한 적도 있잖아요. 세대적 전수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가족 체계는 사회 체계에 속해 있습니다. 끊어요. 그리고 여러 하위 체계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거를 혼론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이제 그림을 동그라미를 3개를 그려요. 3개를 그려서 여기 가운데 가족이 있어요. 이 가족은 사회 체계에 속해 있거든요. 그러면서 가족 안에는 하위 체계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혼론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가족 구성원은 전통적인 원동력인 가족 규칙만 동그라미. 가족 규칙에 따라 삶의 형태를 유지해 나가죠. 자, 1번부터 6번까지 이게 바로 가족 체계의 어떤 핵심적인 개념 요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집단의 종류입니다. 집단의 종류에서는 그 사례 아이콘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사례 문제에 연결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자, 집단 목적에 따라 토슬랜드와 리바스는 집단 목적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요. 치료 집단과 과업 집단으로 나누는데, 과업 집단은 과업을 달성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럼 치료 집단은 뭐냐면 사회화, 교육, 성장, 치유, 지지, 이 5가지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만든 집단을 치료 집단이라 해요. 그러면 5가지 욕구니까 5가지의 치료 집단의 종류가 나올 거 아닙니까? 1번부터 읽어요. 시작. 지지 집단, 교육 집단, 성장 집단, 치료 집단, 동의어 치유 집단, 그 다음에 사회화 집단이 있다. 이 5가지가 바로 치료 집단의 하위 유형들이에요.
자, 지집단은 뭐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더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대처 기술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 성원들이 모여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있다. 좀 이렇게 아픈 분들이나 어려운 분들이 이제 모이겠죠. 모이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서로 지지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대처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지지해 주는 건데 자조 집단과는 좀 다르죠. 자조 집단은 어떤 치료자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건데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 뭐 사회복지사가 적극적으로 개입이 이루어지는 게 지이거든요. 지지 집단과의 차이점은 그거예요. 암 환자 모임의 형광펜 밑줄. 이게 다 출제되었던 것들이에요. 자, 교육입니다. 교육은 이제 학습이 중요하죠. 학습의 동그라미. 자신과 사회에 대한 학습과 교육이 목적인 집단입니다. 성교육 집단의 형광펜 밑줄. 성장 집단입니다. 성장 집단은 자아 개념을 넓히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아 개념 넓히고 거기에 밑줄. 능력과 자아 개념을 넓히고 개인적 변화로 기회를 제공하면서 자아 양상도 밑줄 치세요. 자아 양상을 도모하는 집단이 성장 집단이 됩니다. 사례 읽으세요. 시작. 가치 명료화 집단 거기에 밑줄. 되게 청소년 대상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청소년 가치 명료화 집단 이렇게 많이 말합니다. 자, 치료 집단, 치유 집단입니다. 치료 집단, 치유 집단은 문제 해결이 중요한 거예요. 문제 해결의 동그라미.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개인적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하도록 돕는 집단이 되겠습니다. 중독자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집단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 집단의 밑줄. 사회화 집단입니다. 사회화 집단은 대인관계가 중요한 개념이 되거든요. 대인관계 거기에 밑줄이요. 인간의 발달 단계에 따라 역할, 대인관계, 사회기술을 촉진시키기 위한 건데 사교 모임, 사교 집단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사교 모임의 형광펜 밑줄입니다.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정리를 쭉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집단과 사례가 연결하는 문제, 옳지 않는 거 찾는 거, 박스 문제 같으면 옳은 것을 고른 거 찾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온다. 자, 과업 집단은 우리가 보통 과업 집단 할 때 이렇게 많이 말하죠. 태스크 포스 팀, TF팀이요. 태스크 포스 팀, TF팀이 바로 과업 집단이 된다. 왼쪽에 하나 써놓으시면 돼요. 태스크가 과업이잖아요. 자,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지향적 집단입니다. 2번 별표 같이 읽어요. 시작. 성과물 산출, 과업 달성, 명령 수행 이런 것들이 목적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만든 집단이 과업 집단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과업 집단은 일반적으로 치료 집단보다는 자기 공개성이 낮아요. 자기 공개성이 낮고의 동그라미, 은밀한 진행 과정이 필요한 집단을 말합니다. 네 번째, 집단의 성공은 과업이나 명령 달성, 성과물 산출에 근거해서 판단하겠죠. 과업을 달성했다.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명령을 이행했다.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산출물을 냈다. 그러면 성공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자조 집단입니다. 자조 집단은 셀프 헬프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그 밑줄 친 부분을 보면 사회복지사의 주도적인 역할이나 개입은 필요치 않다. 그래서 자조라는 말을 쓴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대개 AA, 익명의 단주 모임, AA, 이거를 단주 모임이라 하죠. 개인의 힘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공동의 사회 문제를 집단 구성원들의 원조로 해결하고자 하는 민간 형태의 공동체를 자조 집단이라고 말합니다. 자, 집단 발달 단계 노든과 존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참고라고 쓰세요. 여기는 참고하셔도 됩니다. 아, 이러한 순서대로 가는 거구나 라고 아시면 되고요. 노든 정도만 기억하시죠. 노든의 첫 번째는 준비 단계 준자 동그라미, 오리엔테이션 단계 오자 동그라미, 탐색 미션 단계 탐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단계 문자 동그라미, 종결 단계 종자 동그라미. 그래서 준오 탐문종 노든입니다. 준오 탐문종 노든. 이런 식으로 그냥 외우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존스는 친밀 전 단계, 권력 및 통제 단계, 친밀 단계, 특수화 단계, 이별 단계, 헤어짐의 시간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죠. 자, 조직입니다. 조직의 개념이 나와 있고요. 조직의 관점이 나와 있는데 이 조직에다 써보세요. 조직은 이제 사회복지기관이 조직이죠. 사회복지기관이. 그래서 사회복지기관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회복지기관이라는 조직은 1번부터 쭉 가볼게요. 분업하죠? 분업으로 구성원들의 업무 분담을 통해 기능적으로 분담합니다. 분업의 동그라미. 두 번째, 위계질서가 있습니다. 명령의 통일성을 갖죠. 위계질서의 밑줄. 그 다음에 권한의 위임으로 구성원들에게 권한을 위임함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도모합니다. 권한 위임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통제 범위가 있죠. 한 명의 상관, 상사가 효과적으로 통솔하는 부하 직원의 수가 통제 범위가 됩니다. 통제 범위 밑줄. 어떤 목적을 위해 설립된 조직은 확인할 수 있는 경계선을 가진 사회적 단위가 됩니다. 사회적 단위입니다. 거기에 밑줄. 하나의 체계로서 체계 개념을 적용하고 활성해 나가는데요. 자, 이 조직은요, 거시체계입니다. 왼쪽에 거시체계를 쓰면 돼요. 거시체계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조직은 환경 속에서 다른 체계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며 활성화됩니다. 조직은 환경과 상호작용한다는 겁니다. 환경 속 조직입니다. 시작. 환경 속 조직. 그거 쓰면 되고요. 8번째, 목표 지향적이고 계획한 구조와 통합적 활동 체계로 구성되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목표 지향적에 밑줄 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외부 환경과 연관성을 가지고 성장 발달하죠. 네, 개방 체계입니다. 시작. 개방 체계. 외부 환경과 연관성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외부 환경과 에너지를 교환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잖아요. 개방 체계. 배운 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자, 1번 조직의 개념 아시겠죠? 폴머가 이야기한 것을 쭉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직의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개방 체계 관점, 두 번째 행동주의 관점, 세 번째 경제적 관점, 네 번째 문화적 관점이 있습니다. 자, 개방 체계 관점 오른쪽에 쓰세요. 이거 참고하셔도 됩니다. 거의 출제 안 되기 때문에 개방 체계는 이거죠. 상호작용이죠, 뭐. 개방 체계는 상호작용이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동주의 관점이 있습니다. 행동주의 관점 오른쪽에다는 구성원의 행동입니다. 구성원의 행동,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요. 세 번째 경제적 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효율성을 쓰면 됩니다. 효율성. 기관은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문화적 관점이 있습니다. 문화적 관점은 조직마다 관습이 있어요. 전통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치가 있어요. 신념을 말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문화적 요소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개방체계 관점, 체계는 상호작용하는 관련 부분과 외부 환경의 집합체가 됩니다. 조직은 상호 교환과 전문성을 강조하며 서로 역학적 균형 상태에서 기능하게 됩니다. 행동주의 관점은 조직 내 사람, 구성원이라 하죠. 구성원의 행동과 선택에 중점을 두고 접근합니다. 불확실한 상황과 목표 사이의 갈등, 불안전한 정보, 불명확한 결과 등이 조직과 서비스 전달 조직의 특성을 규정하기 때문에 조직원의 행동, 이런 것들, 선택,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경제적 관점은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한 이성적인 결정에 최선을 다하면서 중점적으로 체크하는데 2번이 바로 그겁니다. 효과를 최대화하는 비용을 투입해야 되겠죠. 이익 분석의 구조와 최저 비용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하면서 효율성 동그라미, 효율성을 증대하면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합니다. 문화적 관점입니다. 기본적 가설과 가치 동그라미, 관습 동그라미, 가치 및 관습에 지배되는 것으로 확장 활용하면서 응용합니다. 관계자 행동의 이해가 이들의 현재 활동과 사업 처리, 관습 동그라미, 관습을 떠받치는 토대로 인식되게 됩니다. 자, 이제 지역사회 관점 들어갑니다. 지역사회 관점까지가 이번 시간 진도가 되겠죠. 자, 지역사회 관점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라고 써주시고요. 자, 구조적 관점, 인류 생태적 관점, 그 다음에 사회 심리적 관점, 사회체계 관점,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도 좀 이렇게 조직의 관점처럼 좀 포인트를 잡아드리면, 자, 구조적 관점이 있어요. 바로 아래다가 이걸 한번 써보십시오. 연결 중재입니다. 연결 중재. 그러니까 지역 주민이 있고 정부가 있어요. 그러면 지역 주민과 정부를 연결하거나 중재하는 역할이 지역사회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구조적 관점이 되고, 자, 인류 생태적 관점이 있습니다. 인류 생태적 관점은 여러분들이 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류, 주민, 생태, 환경. 자, 인류 생태적 관점은 주민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강조하겠죠. 두 번째, 인류 생태적 관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심리적 관점은 뭐겠어요? 우리가 이제 그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속감이죠. 소속감이 중요한 단어가 될 겁니다. 자, 마지막은 사회체계 관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지역사회는 거시체계거든요. 따라서 상호작용이죠. 체계와 체계 간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사회체계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역사회 안에는 많은 하위체계들이 있는데 그 하위체계가 또 상호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도 사회로 본다면 하나의 하위체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위체계 A 지역사회와 B 지역사회가 상호작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회체계적 관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역사회 관점의 구조적 관점 1번 3번 별표 지역사회를 통해 정부구조와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강조한다 라고 했어요. 연결의 동그라미 강조하는 세 가지 차원은 정치적 실체, 힘, 지리적 구성인데 참고하셔도 됩니다. 자, 구조적 관점에서는 지역사회는 개인이나 국가 간의 중재의 동그라미, 중재자적 구조를 의미하는 것이다. 자, 인류 생태적 관점입니다. 1번이 중요하겠네요. 환경과 지역주민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둔다. 그래서 환경과 지역주민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내에서 분업을 하고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생태체계적 관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태체계적 관점 밑줄. 그 다음에 지역사회 내부와 지역사회 간의 상호보완적 차원에서 어떻게 관계를 증진하며 직업의 계층적 구조가 발생한지를 점검하고 강조하는 게 인류 생태적 관점입니다. 참고하셔도 됩니다. 사회 심리적 관점입니다. 1번의 소속감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현관펜 밑줄. 주민 정체성, 비소외적 관계 그리고 소속감을 분명히 하도록 돕습니다. 2번에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느끼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소속감이라는 것은 느낄 감자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역 구성원들이 지역 주민들이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어떻게 느끼며 작용하는가 어떻게 느끼며 작용하는가에 관한 관련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 느낌이 바로 소속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민들이 자신을 얼마나 지역사회 일부라고 느끼는지 등의 소속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속감의 밑줄. 자, 사회체계적 관점입니다. 지역사회 속에서 다양한 사회체계들이 서로 상호 관련, 즉 상호작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호 관련성을 중시하며 체계들의 상호작용도 강조한다. 체계들의 상호작용에 밑줄 치면 되겠죠. 자, 이게 다 키워드예요. 이 정도 단어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 자, 정리하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는 문화에 대한 이해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